스필버그와 루카스가 인디아나 존스 1편인 레이더스를 기획하고 추진했을 때 제작비가 펑펑 남아도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스필버그는 전작 1941이 부진했고 루카스는 걱정하던 스타워즈가 다행히도 성공한 직후여서 연이어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부담이 있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물론 시리즈가 계속 성공함에 따라 3편인 최후의 성전은 1편에 비해 3배나 많은 제작비가 투입됩니다만 미래를 알 방법이 없는 두 천재 청년들은 이 저예산 상업 영화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레이더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캐릭터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캐릭터일지도 모릅니다. 엠파이어지는 2019년 가장 위대한 영화 캐릭터 1위로 인디아나 존스를 꼽았습니다. 2위가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인 제임스 본드, 3위는 또 다시 인디아나 존스네요. 인싸들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 아싸인 여러분은 기분이 몹시 나쁘시겠지만 스필버그가 인디아나 존스 캐릭터를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충분히 납득되실 겁니다. 루카스는 인디아나 스미스라는 사람이 성괴를 찾아다니는 모험을 필립 카우프만과 작업하고 있었고 스필버그는 평소 찍고 싶어하던 007 같은 영화를 거기에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름을 스미스 말고 존스로 하자고 했다네요. 인디아나는 인디아나 존스가 키우던 개 이름이지만 실제로 루카스가 키우던 개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화와 현실이 똑같이 말라뮤트였다고 하지요. 필립 카우프만이 다른 영화 작업으로 빠지게 되고 로렌스 카스단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각본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성격에 대해 루카스와 스필버그가 견해가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 합의와 절충, 현실에 부딪혀 현재의 설정이 완성되었고 만약 초안대로 갔다면 어느 쪽으로 결정했던지 매우 쉽고 금한 캐릭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루카스가 해리슨 포드를 캐스팅하기를 꺼려해서 다른 배우들을 알아보았으나 모두 성사가 안 됐고 결국 촬영 임박해서 해리슨 포드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감독이 이 캐릭터를 어떻게 카메라에 담는지 알아봅시다. 인디아나 존스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은 이 영화 자체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스필버그가 의도한 것이라면 언제 만났을 때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줘야겠습니다. 영화는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이렇게 꺾었다가 저렇게 꺾었다가 주짓수를 하는 건지 팝핀을 추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 같았는데 저런 내용이 됩니다. 휴 하고 안심을 했더니 쾅 하고 터져 나옵니다. 표정 바꾸는 게 정말 빠릅니다. 이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보다 더 큰 걸 보여줘서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끊임없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리즈에서 가장 유명한 떡밥인 뱀 에피소드입니다. 1편과 2편에서 인디는 계속 뱀에 시달리다가 3편 초반에 떡밥 회수를 하죠. 해리슨 포드 턱에 있던 흉터도 인디의 캐릭터로 승화시킵니다. 해리슨 포드 자체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다 라는 암시가 되죠. 꺾기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쉴 새 없는 꺾기의 연속입니다. 꺾기도란 모든 것을 뜬금없이 꺾어서 상대방을 공황 상태로 만드는 무술이다. 매 장면 매 컷마다 제작비는 없을지언정 재미있는 요소로 가득 채우기 위해 무던히 머리를 짜내는데 주로 쓰이는 기술이 바로 꺾기입니다. 스필버그는 팝핀의 대가였던 것이죠. 사실 전 스필버그는 아크로바틱만 잘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 이 장면을 보시죠. 남자와 여자가 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인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옆의 단역들과 사운드입니다. 최선을 다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한 잔 더 마실 것처럼 분위기를 팍팍 풍기지만 기가 막히게 능구렁이처럼 꺾습니다. 이 장면은 한 컷으로 찍었는데 연습 많이 하고 찍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오케이 했을까요? 영화 전체가 이런 식입니다. 배우의 연기도 영화의 흐름도. 그러니 넋을 놓고 보게 될 수밖에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림자 사용법입니다. 스필버그는 과감한 조명의 사용으로 그림자를 여러 번 등장시킵니다. 전반적인 실내 촬영에서 사이드 조명을 주로 쓰는데 천장이 낮은 곳에서의 촬영도 많고 아마도 인디가 모자를 쓰고 있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주인공 얼굴에 그늘이 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조명이 인위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꽤 되는데 그걸 스필버그는 이 시리즈의 개성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림자를 이용한 분위기 설정 놀이로 재미를 봅니다. 이 그림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를 주기에 관객에겐 상상의 즐거움이 더해지게 되지요. 두 번째 전통은 모자와 채찍을 잘 챙긴다입니다. 어딜 봐도 보수적인 미국인을 상징하는 인디는 답지 않게 총을 잃어버리고 다니질 않나. 언밸런스한 중절모는 잘도 챙기고 심지어 자연이 도와주기도 하고. 암튼 뭔가 복합적이면서 최대한 대중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주려는 노력이 가상합니다. 마지막 전통은 오프닝입니다. 시리즈 모두가 파라마운트 로고에서 오버랩되는 연출로 시작을 했지요. 이제 루카스 필름은 디즈니 것이니 디즈니 마음대로 할 차례입니다. 5편에서는 디즈니 로고에서 디즈니랜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스타워즈 망쳐놓은 걸로 전 당분간 디즈니에게 좋은 소리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2022년으로 개봉도 미뤄지고 스필버그도 연출해서 하차했다더군요. 제임스 맨골드가 한다는 얘기도 있고 누가 한들 뭐 잘 하겠죠. 캐슬린 케네디는 뭐 다른 바쁜 일 없나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화는 오스틴 파워 시리즈입니다. This is how we say goodbye in Germany. 보고 오세요. 안녕.